시즌3의 마지막 게스트. 네. 마지막 게스트는 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 있는. 아니 네. 내 돈 내 번에서 완전 돈 정점 찍지 않았어요? 너무 잘 맞는. 내 돈은 내가 번다. 어떻게 벌어? 어떻게 벌어? 했을 때 그동안은 약간 근로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으로만 돈을 버셨던 분들이신데 자 이제는 투자의 시대다. 네.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네.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런 네. 분들은 꼭 이번 회차를 꼭 이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스의 시즌 3 내 돈은 내가 번다의 그림쟁이 릭이고요. 빌쟁이 수량입니다. 네, 자 수량님, 저희가 지난번 방송 후에 이제 뭔가 또 어떤 청취자 의견이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이 저희 그 웹소설 작가님 안상희님 편에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오호. 그래서 와 이제 올해 그 카카오가 레딧이 인수하고 네이버가 문피어 인수하고 그쪽 콘텐츠 IP 시장이 완전히 그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 웹소설 편에 달리는 반응들을 보고 진짜 이 시장이 핫하구나 하고 제가 체감했는데요. 아이디만 불러드리면 아이보리님, 희진님, 하나사람님, 제로님, 드라마님, 은희은희님, 젤리님, 영영님, 디너님, 김도연님, 호리님, 여여호호님, 성이름님, MH리님, 기성장님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 젤리님은 젤리님이십니다. 네네. 네, 오늘 댓글 달아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핫한 너무 핫해. 정말 내 주변에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 못 봤어. 어. 자, 핫한 주식 관련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다고요? 네. 제가 사실 이분을 다른 분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저 혼자서 모실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어가지고 약간 저의 그 주식에 대한 무식이 방송에서 드러날까봐 모시지 말까 했지만 네 정신 차리고 또 이 귀한 분을 조동 컨트랙의 조동현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이게 좀 수량님 하나 바보 돼서 많은 사람이 되게 주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내가 희생해야지. 네. 네네네. 정말 이게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식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온 국민이 주식 투자에 가세했는데 동학 개미 운동. 네, 그 하다 보니 그때 가세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 이게 평균 따져보면 뭐 이유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집안에 있잖아요. 자, 그럼 뭘로 하지? 그래 약간 이거 좀 주식이나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닐까. 자, 저희가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컨트랙의 조동현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그 컨트랙 개발사 호라이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저희가 소스의 시즌 3 내 돈은 내가 번다에 지금 약간 게스트로서는 마지막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그렇죠. 그쵸.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이런저런 잡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돈 버는 대표님,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돈 버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자 이제 투자소득을 도와주어서 돈을 버는 대표님. 최종판이야 최종판. 네. 그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모였으면 이제 뭔가를 그거를 어떻게 돈을 굴릴까 이 고민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약간 컨트랙에 대한 소개부터 해볼까요?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컨트랙? 네, 컨트랙은 저희가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식 인구가 900만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900만. 네, 와. 계좌가요. 그 중에서 이제 30% 가량이 벌써 이제 2030 세대들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문가들에게도 기본적 분석이라는 가치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어렵기 그졌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좀 너무 어렵게 시작했나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적 분석은 한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기본적 분석은 80여 년의 그 역사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일단 뭐 매크로 분석이라고 하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름업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그 종목들을 분석하는 여러 증권 분석사들의 어떤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죠. 그 중에서 가장 좀 심각했던 거는 그 재무제표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컨트랙이고요. 컨트랙의 앞에 퀀트라는 말은
그 quantitative라는 뜻으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는 저희 track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track이란 말은 기업의 가치를 추적한다라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그 주식 투자를 위한 또 그러나 깊이 있는 비주얼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콘트랙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수령님? 잘 아시겠죠? 네, 쉽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됐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나 근데- 사실 홈페이지 보고 왔는데 네. 홈페이지 안 봤으면은 못 알아들을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이 정도의 설명이 네네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이게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지. 소화하실 수 있는 그 네. 정도의 레벨을 주린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그 비주얼 리포트를 봐야지 이게 바로 오더라고. 간단한 좀 예시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네. 좀 그 어렵게 접근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네. 이 가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네. 이거 내 가치에 맞으니까 그쵸. 효용성이 있으니까 지불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가치를 일단 재무제표를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통해서 이 가치에 맞는 가격이 맞아?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조건 아까도 잠깐 얘기하면서 했지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우리는 사도 되는가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는 사는 걸 피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 가치에 비교하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번 완전 알아들었어요. 네. 네. 자, 네. 그러면은 약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주식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식을 시작하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중에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그건 나중에 차차 풀어보고요. 이제 저희가 내돈내번의 약간 그런 대표님들을 항상 이게 지금 모시면 어떻게 하다가 이 회사를 하시게 되셨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해보죠. 사실은 창업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가시밭길이라는 느낌도 네. 있고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접어들게 되셨는지. 네, 먼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험난한지. 네. 험난한지 잘 몰랐어. 네. 좋아 보였습니다. 뭐야? 네. 원대한 포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네. 어려울 줄 몰랐고. 정말 잘 몰랐는데 체감을 매일 하고 있죠. 옆에서 어려우시죠라고 했을 때도 창업 초기부터는 잘 몰랐는데 근데 사실 저는 연쇄 창업자이긴 해요. 지금 세 번째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뭐 상황은 없진 않았지만 사실 직장 생활에 큰 뜻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창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뼛속부터 창업자셨구나.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한 번은 카페를 창업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제가 영어를 또 할 줄 아니까 손님 중에서 잠시 한국에서 2개월 정도 머물던 미시건주의 그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매일 저희 카페에 오셔서 근데 그분이 IT 리더십에서 미국에서 이제 100대 뭐 위인 이런 분이더라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경영진대 같은 거에도 심사관으로 참여하고 하시는데 그분께서 제가 되게 마음속에 갖고 있던 고민들,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드라이브라는 책이었고 동기라는 책이었고 두 번째는 메모해. 네, Start with Why라는 알죠. 네. 엄청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 책을 이제 추천해 주셔서 그분하고 같이 코칭을 받으면서 도대체 나의 삶에서 내가 저희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면서 직접 돈 내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코칭을 해주셨죠. 우와. 네, 그분이 이제 떠날 때 제가 엄청 많이 울었는데 네, 아직도 미시간주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리더십 코칭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서 교수님 그 대학원에서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서 먼저 봤을 때 남들이 되게 재밌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창업 초기부터 지금 시작해서 제가 주식이라는 과제를 갖고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걸 남들에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 회화 선생님을 좀 했었었죠. 네, 가장 저한테는 피날레가 제 인생의 피날레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네, 젊은 에너지도 많이 받고 같이 즐거운 것도 되게 많이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누군가가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신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내지는 지금 2030 세대 분들이 불나방처럼 막 주식시장에 달려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이드를 그 불나방에서 그 불꽃이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희망이 되는 네네. 네, 너무 거창했나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저희 팀원들에게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라고. 너무 멋있다. 네, 뭐야 얘기를 초반부터 통해서. 이렇게 멋있는 말 빵빵 날리고. 근데 그게 저를 가장 재밌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어제도 제가 저녁에도 그 에러가 나서 저녁에 전화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저희 개발자분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회사를 꾸려갈 때 같이 하는 모든 팀원들이 즐거울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게 제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 너무 리더다우시다. 네 여전히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좀 비웃었죠. 당신님 무슨 뭐 개발자를 뽑아서 뭐 할 수나 있겠어 옆에서 그럴 법도 하겠어요. 왜냐면 베이스가 좀 없었으니까 그쪽 웹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앱이나 그런데 네. 지금은 정말 많이 공부했고 네, 그래서 저희 팀원만큼의 팀을 꾸리기는 되게 어렵다. 재산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 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진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에 그 천재 인턴이 있다고 인턴 자랑을 되게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직원을 진짜 아끼는구나 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수학을 굉장히 잘했고요. 사실 그 직원이 인턴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정직원이 되었는데 제 중학교 제 제자입니다. 그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를 그 가르치던 가르쳤을 때.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 있게 같이 하고 온갖 있고. 인맥을 다 끌어오셨군요. 온통 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밖에도 많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 인맥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 같은 자리도 굉장히 서로의 인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용 광고를 하고 있네요. 아니 왠지 면접 보면 뭔가 네네. 선생님으로서 뭔가 막 아니에요. 조언하고 이럴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를 들으시는 뭐랄까 직업을 찾는 분들은 되게 혹하실 것 같아요. 자, 부디 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컨트랙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몇 년 차라고요? 이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공동 창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뭉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저희가 셋이 알게 된 거는 일단 한 명은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 같이 몇 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던 저희가 호주에 집이 있었는데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사실 서로 명상센터에서 만났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꾸준히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10년을 또 떨어져 지냈는데 제가 바로 이전에 창업했던 게 커먼 라이브 글로벌이라는 스타트업을 해외 진출하는 컨설팅부터 IT 컨설팅 쪽에 회사를 창업을 했다가 이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이제 우리가 나도 해외 쪽으로 가는 거니까 호주 쪽은 당신이 맡고 우리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책을 막 보내드렸죠. 막 창업자의 길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워낙 또 이렇게 도인 같은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좀 똑똑해요, 되게 사람이. 그래서 근데 사실 그분은 제가 10년 동안 그냥 드린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 정도. 근데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할 게 더 있다. 나랑 같이 하자 먼저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좀 선수 쳤어. 네, 컨트랙의 이제 시작이었던.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같이 예전에 중국에서 사업 4년,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현지 법인 만들어서 사업을 많이 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이제 두 분은 이제 가족이세요. 네, 매제 이렇게 되는 가족이신데 저를 이제 한국에서 먼저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아이들도 다 두고 부인도 두고 일단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 시작은 2009년부터 개발을 했던 거는 제가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그 당시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그 전에 2009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2011년도에 펀더트랙이라는 그 펀더멘털 트래킹이라는 시스템을 초기에 만들어서 사업화를 좀 하고 있다가 그게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시점으로 해서 잠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이걸로 뭉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017년도부터 막 찾고 있던 PBR, PSR, PCR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거는 누군간 반드시 해놨으리라는 걸 전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그 서비스였던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저도 진짜 신기하다.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당신이 개발했던 그 펀다트랙의 알고리즘을 저한테 한 번 미팅하고 다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8개월 동안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보면 제가 분석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사랑에 훅 빠져버리게 된 거죠. 이 엄청난 엑셀 시트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거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전부 다 완료되었고 요번에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개발하셨던 저희 이사님 동업자 한 분도 이게 원래 제 거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인을 만났다라는 그 정도로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그 두 분은 한국 분이신가요? 네, 두 분 다 한국 분인데 한 분은 이제 호주 영주권자이고 아하. 네,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들어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준비했던 거는 미국으로 바로 간다. 이게 한국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꼬시기를 한국에서 테스트해서 서비스까지 출시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포부는 한국에서 부밍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서비스 출시는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 충분히. 그쵸, 할수 그런 있죠. 전략으로 할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실제로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시장 위치는 테스트베드 역할로 많이 말씀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단순하게 테스트를 하고 치고 넘어가는 나쁜 기업이 돼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좀 생각하고 있는 네.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영등포구 물레동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물레동에 살고 있는 2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를 8개월 동안 저희가 목표를 삼고 그분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의 목표는 저희는 경남 부산 지역에 아주 큰 금융사가 저희한테 이제 러콜이 오셔가지고 그쪽이랑 이제 아주 단순한 데이터 전송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협력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제 퍼스널 파이낸싱이라는 자산관리 시스템 쪽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을 좀 꿈꾸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을 그 북경 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포부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것이 부밍으로 일어나리라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똑똑하다 금융 소득을 얻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서로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질적으로 높은 이런 데이터들을 접근하면 충분히 금융에서도 저희가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포부인데요. 네, 포부가 그렇습니다. 네, 꿈은 크게.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표방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지금 배우기도 하는데 천천히 부자 되기 그런데 분명하게 부자 되기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씀 많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 되게 많은 그 두 가지의 요건을 상관관계를 봤을 때 뭐 대통령이 변했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까 뭐 무슨 일이 금리가 변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할까 뭐 이런 것도 되게 높죠. 하일드라는 어떤 금리 기준에 따라서는 70%까지 되는데 시간 기준이 가장 길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멍하니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뭔가 내가 지금부터 10년을 뭔가 준비해서 금융을 했다면 그때는 내가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제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정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래서 막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셔서 몇천 %를 내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저도 일반인이더라고요. 저는 전문가이기보다 일반인이더라고요. 근데 제 핏에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일반인이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좀 맞췄을 때 그래 분명하게 좀 안정적이게 뭔가 벌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금융소득으로서 이런 것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설득되고 있어.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이제 앞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토대로 AI가 적정 네네. 주가를 산출해주는 서비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살짝 어렵긴 하는데 이게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뭐 가격표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가격표 있지만 네. 물론 액면가는 있지만 그게 그 가격이 아니라 정확히 이게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어쩐 거야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의 그 주식이 5,000원인데 네. 기업 가치가 1만 원으로 평가된다라면은 자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방법론도 많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들도 많고 의견도 다르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퀀트에서 말하는 거는 이 기업 가치 평가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것과 저희 회사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저는 기본적 분석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합리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당연히 살만한 기업 가치가 좋지. 그 좋아야 그거를 우리가 사게 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도 보면 조니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냥 너무 사고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 보라고 괜찮은 기업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시점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주식은 일반적으로 고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좋아 그래 탁 사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퀀트랙은 고르고 하는 것들을 못했었던 기본적 가치 분석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를 수 있게 스크리너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높아 무조건 사면 무조건 올라? 아니요, 아닙니다. 답은. 그러면 그걸 왜 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를 한번 그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특정 A 땡땡 회사를 갖다가 샀어요. 상승 여력이 높은 것을 보고 적정 주가 높은 것을 보고.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 이거 왜 샀는데 자꾸 떨어져? 그래갖고 그 저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기다려봐. 온갖 뭐 설득을 해도 오빠 어려워.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잘 일반인들은 못 버티더라고요. 그 가치가 다시 수렴하는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이 한 2년쯤 된 줄 알았는데 2주가 안 된 기간이에요. 얼굴이 피폐해지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오빠 드디어 걔가 올랐어.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한 3주쯤. 근데 제 아내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누가 옆에서 2, 3주를 그걸 보고 이 컨택 보고 샀는데 떨어졌어. 이거 어떡해. 근데 사실 시작부터 그런 서비스는 사실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치 투자자로서 그렇게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쪽에 지금 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탑재가 되게 될 건데요. 종목을 고른 종목들을 많이 사서 한 적어도 10개에서 20개까지 사서 그 전반적인 테스트 저희가 테스트도 그걸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빙성이 있어서 그만큼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과거 말고 어떤 거 갖고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할 건데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노멀한 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마친 애들이 총 67거래에서 13%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나스닥 지수 수익률은 0.13 정도 나니까 가치 분석에 있어서 이런 시장이 좋았을 때 가치 분석에 있어서는 이게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내가 특정 주식 하나만 보고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나 이제 다른 피터 린치나 뭐 옛날에 이런 분들의 투자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정보까지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CEO 단독 인터뷰가 가능하고요. 그 실제로 기본적 분석할 때 그 내부자 정보만을 봐야 된다. 빠르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쁘게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능력까지 어떻게 뭐 키운다고 뭐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부정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이었을 땐 저희가 그 IR 팀까지는 전화해서 저희 IR 팀 진짜 다 전화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매출이 이렇게 해서 이상한데 저희가 되게 이상한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금감원이 되고 탐정이 되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이상하면 실제로 IR로 작년에 7, 8, 9월 달 동안에 IR 팀 되게 많이 괴롭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괴롭히기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또 전화도 해봤죠. 그것까지 다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될 때는 이분들이 일반인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종목을 사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네. 제가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난 호황장이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네. 진짜 벼락거지란 말이 나왔잖아. 네네. 그런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기준 봤을 때는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발표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음. 주식 보유기간 아시죠? 네네.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엄청나게 짧아. 7일인가 8일인가 그렇죠? 네, 네. 너무 있다. 왜냐면은 아까 아내분도 2년도 아니고 그 일이 2주 동안 일어났다는 네. 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 그냥 사서 진득하게 들고만 있었으면 돈을 버는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지. 그걸. 네, 네. 그게 저도 쉽지 않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못 파는 그렇죠. 사람들 아까워서 못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네, 뭐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저희 뭐
주변에 아는 분들도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도 수익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자는 아니고요. 가치가 떨어지면 팔자. 손절이라는 것은 일단은 없다. 근데 가치가 떨어지면 팔자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실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좀 투자 전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간에 저희 포트폴리오가 31%가 떨어졌어. 그럼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내가 그걸 과연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 단데 300만 원이 날아간데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전략보다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운영 면에서 여러분들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저 이용자들이 이런 거죠. 뭘 믿고? 컨트랙을 믿고 한번 얘네가 가치가 있으니까 버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같이 마이너스 나온 애 중에서 최대 98%까지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시장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 특히나 주린이 같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무턱대고 접근해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처음에는 좀 자제를 했다가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으로 더 많은 돈으로 투자를 코스닥에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처음에는 코스피 100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살아있을 기업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도 상승여력이 좀 좋고 기본적으로 그 매출 상황, 영업이익률, 매출 그 성장률, 그다음 이런 것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멀쩡한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멀쩡히 좀 죄송하지만 좀 그러니까 높은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위험도를 낮출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컨트로버셜한 이슈이긴 한데 삼성전자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도 삼성 작년에 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골라서 넣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는 42%의 자산 규모가 전체 그 주식시장의 규모가 그 삼성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와 시스템 매매에 가장 타겟되는 파트이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그만큼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잠깐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우량할 수 있는 기업들에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걸 컨트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아까 그 파트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조금 어려운 파트라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격 모델,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요. 네, 흔히는 이제 뭐 가격 결정 모델이라고 해서 CAPM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좀 복잡한 얘기 이걸 잠깐 빼고 저희는 PER 그래서 순이익 대비 주식 가격이 괜찮아라는 게 적정 주가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게 PBR 그래서 밸런스 쉿 얘네들의 자산 대비 얘네의 그 가격이 주식 가격이 괜찮아라는 지표가 총 8가지가 있어요. 네, 그 지표를 종합적으로 그 적정 주가를 상대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걔는 이런 적정 주가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막 추적을 해가지고 강화학습 뭐 딥러닝을 해서 뭐 이게 얼마가 될 거예요라는 어떤 예측점이 아니라 그 가치가 이만큼 돼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야,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